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팀장입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광고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곽팀장님은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뭐 어떤 광고나 어떤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 어떤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었는지 그 커리어를 같이 공개를 해드리고 어떤 방향에 따라서 커리어를 쌓아왔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듯이 저의 첫 회사는 2011년에 이제 광고 대행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광고 대행사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과 디지털 부문을 좀 전담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지금 이제 디지털 광고 대행사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A이라는 기획자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때 담당했었던 브랜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조금 중소규모의 어떤 브랜드들을 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쇼핑몰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뭐 다양한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던 업체 개수로 따지면 한 50여 곳 정도가 됐고 뭐 신규 제안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던 업체는 한 2년 동안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업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광고를 저한테 맡겨주신 분들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큰 대규모의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그 100만 원, 200만 원 본인 매출로 이제 광고를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 같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저께 매출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바로 이제 전화가 와서 왜 매출 안 나왔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그 성과에 대한 압박이 치열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쇼핑몰이나 브랜드 사장님하고 직접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생한다고 저녁에 불러서 뭐 삼겹살도 사주고 또 좀 예뻐해 주신 분들은 뭐 자기 딸 소개시켜 준다고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직접 제품 뭐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로 보내주시고 조금 그런 좀 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디지털 부문에서 뭐 검색 광고라든지 배너라든지 SNS 쪽 이런 쪽 이제 광고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2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저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다른 이제 브랜드들을 좀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 이제 방침, 회사장님의 어떤 방향은 그 정도 레벨의 좀 고만고만한 중소상공인 분들, 중소규모 브랜드를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시면서 매출을 끌어가기를 좀 희망을 하셨는데 사실은 회사가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가려면은 항상 그 위치만 곳에서는 안정적이기가 좀 힘들어요. 계속해서 좀 치고 나가고 새로운 시도와 확장을 계속 해야 그게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좀 규모를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내가 고인물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정도를 채우고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를 좀 벗어나서 화장품 브랜드,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의 인하우스 마케터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직을 했었던 좀 계기는 제가 관리를 했었던 광고주였어요. 그래서 그쪽 그 담당자분께서 저를 좋게 보셔서 우리 회사에서 한번 일해볼 생각이 없냐라고 이제 이직 제안이 와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고 정말 이제 이때가 브랜드 마케터로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유형의 업무를 좀 경험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뭐 TV 광고, 라디오 광고, 뭐 신문 잡지 물론이고, 뭐 디지털 부문을 원래 했었던 거니까 당연히 뭐 검색, 뭐 배너, 뭐 바이럴, 그리고 SNS 채널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 뭐 드라마나 뭐 예능 PPL 같은 것도 하고, 저는 당시에 화장품 회사의 마케터였기 때문에 정말 그 마케팅의 그 4P라고 하는데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러니까 한 제품이 실제 그 출시되기 전에 기획 단계부터 뭐 용기는 어떻게 하고 뭐 컨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부터 참여를 해서 제품이 이제 실제로 개발이 되어져서 세상에 출시가 되고 그게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많이 팔기 위해서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샘플 나눠주면서 프로모션 활동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만큼 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직접 이제 같이 근무를 하던 사수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이제 먼저 또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업무를 했지만 저도 이제 너무 무리가 오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직장인으로서 번아웃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사내 정치 이런 것들도 정말 경험을 하면서 사장님과 직접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실 좀 배우기도 하고,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역량이 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 겹치면서 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대행사에 있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브랜드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정말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 화장품 업계에 소속된, 우리끼리 이제 장업계라고 하는데, 장업계 사람으로서의 소속과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것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민이 결국에는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마케팅 활동에 좀 더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지, 내가 화장품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귀결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광고주로서 멀리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환상도 있고, 내가 그 일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대다수의 일은 재밌긴 한데 저는 이제 화장품이라는 그 브랜드 하나에 갇혀서 그것만 이제 마케팅 하는 것이 좀 이제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에서 2년을 보내고 화장품 회사 마케터로서 1년을 보내고 이제 다시 세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 세 번째 회사는 다시 마케팅 에이전시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를 담당을 하게 되면서 전략 기획이라든지 좀 주요한 역할들도 맡게 되는데, 사실 이때 제 그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좀 은인을 또 만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전까지 한 3년 차 정도까지는 누가 저한테 이제 일을 시키면 그걸 시킨 대로 수행을 하는 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제가 무언가 일을 스스로 고민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누가 뼈대를 잡아주면 내가 살만 붙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이제 뼈대부터 잡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업무적인 역량과 실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때 담당했었던 브랜드들이 이제 여행 업종에서는 이제 에어아시아라는 브랜드를 하게 됐었고요. 에어아시아 브랜드의 디지털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 그리고 디지털 외에도 뭐 오프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었고, 금융 쪽에서는 하나은행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 마케팅 사업부라고 해서 그 대학생들과 브랜드의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마케팅 활동들 같이 진행을 했었고, 패션 쪽에서는 이제 금강재화라고 하는 그 이제 재화 신발 브랜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세일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캠페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디지털 광고, 뭐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때부터 제가 직접 그 신규 광고주 영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경쟁 프레젠테이션, 경쟁 PT, 뭐 비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경쟁 PT 업무에 대한 설계와 진행도 조금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말 이때에는 제가 이제 스스로도 실력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정말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과 모멘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런데 저랑 이제 같이 호흡을 계속 맞춰오던 그 팀장님이 먼저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팀을 좀 여러 차례 옮겨 다니다가 회사가 이제 또 경영이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또 한 1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또 직장을 또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15년 정도에 제가 이제 네 번째 회사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제 이 회사에서 가장 이제 오래 다니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배움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아쉬움도 있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이직을 하자마자 저한테 한 3억짜리 그 경쟁 PT권을 하나 던져주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참여해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제 부사수랑 같이 이제 그 제안서 제출을 해서 가서 PT 발표도 하고 실제 수주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좀 놀란 거예요. 그냥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수주가 되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업무에 대한 인정을 좀 받기 시작을 해서, 담당했었던 이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뷰티 브랜드 쪽에서 이제 유세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그 공식 쇼핑몰 운영을 했었어요. 그 쇼핑몰 운영과 그것과 연계된 마케팅, 광고 활동 이런 것들을 한 3년, 4년 가까이 계속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행 업종에서는 이제 제가 한국관광공사라는 광고주를 또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캐나다 관광청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이제 운영하는 워크래프트라든지 스타크래프트 2 이제 확장팩 런칭 캠페인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서 이제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관공서 뭐 전북도청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PT 자체도 이제 1년에 뭐 한 적게는 6개부터 많게는 10개 이상까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 제안서 쓰는 기계였습니다, 거의. 그만큼 이제 전략적인 관점이나 어떤 기획적인 관점, 뭐 컨텐츠적인 역량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정말 그만큼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좀 소진이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그 포인트가 이제 팀장을 맡게 됩니다. 이제 보통 사원, 주임, 대리, 과장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과장에서 팀장이라는 어떤 그 직급은 사실은 정식 직급은 아니죠. 과장, 차장, 부장이니까. 근데 이제 과장급에서 한 1년 정도 되고 나서 이제 팀장을 맡게 돼서 팀원이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5명, 6명 정도 되는 팀을 맡게 됐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성과를 이제 함께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혼자 일하는 거랑 이제 함께 일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느꼈는데, 사실 제 개인으로서 이제 프로가 돼서 계속 그런 역량을 쌓아가는 것과 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설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와 비슷한 혹은 저를 뛰어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끌어줘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마다 개개인이 가진 기본 베이스 역량과 의지와 그런 마인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균일하게 끌고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통을 함에 있어서 업무를 지시를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경험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은 저도 제 나름대로 세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은 마음을 닫고 뭐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이제 이런 시행착오들도 처음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가까이 이제 팀장을 맡았었는데, 사실은 그 첫 팀장 자리가 정말 이제 내가 잘 해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저는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좀 이었지만, 시간을 돌아보고 나니까 사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팀장으로서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움들을 많이 주었었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4년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하고 이제 또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 회사를 가급적이면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아까 뭐 신규 PT라든지 새로운 업무를 이제 끌어오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저희가 부족했었던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회사에서도 그 뾰족한 그런 무기, 강점이 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좀 없다 보니까 계속 뭔가 도전하는 것마다 떨어지고 뭐 리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서 오는 피로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팀장이라는 직책을 처음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정말 그 리더로서의 어떤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균형 밸런스를 좀 잘 못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근하게 대해서 뭐 사사건건 다 이야기하고 너무 그렇게 가벼운 모습을 이제 보여준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일을 추진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거나 끌고 가야 될 때도 있는 건데, 사실은 너무 친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강약 조절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환경에서는 제가 제 힘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조금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벌써 이제 9년 정도 커리어가 이제 쌓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일을 딱 10년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왜냐면은 그 이상 사실은 한다라는 게 10년 했으면 됐지. 뭐 세상에 이제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뭐 지게차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뭐 운전 기사를 할까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뜬금없지만 사실은 디지털 쪽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으로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정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경력도 어느 정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 이력서를 여기저기 이제 오픈을 해놓으니까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직 제의가 이직 오퍼가 한 50개 정도 일단 들어왔고, 제가 직접 능동적으로 찾아서 면접을 본 것도 한 10곳에서 15곳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면접을 보러 다닌 게 어떤 기분으로 다녔냐면, 저희가 첫 회사라든지 뭐 두 번째 정도 회사 다닐 때 면접을 보러 다니면은 정말 좀 절실하거든요. 내가 진짜 이번에 꼭 붙고 싶다, 이 회사 다니고 싶다, 뭔가 도전자의 입장으로서 계속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9년 찍고 나서 이제 지금 직장 들어가기 전에 면접 볼 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요즘 이제 핫하다는 그런 기업들, 잘 나간다는 회사들 좀 추려가지고 서류 좀 잘 꾸며서 넣고 연락이 오면 이제 거기에 인사 담당자나 이제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각자 서로 일에 대한 철학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보니까 회사 굉장히 잘 운영을 해오셨던데 회사 비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비전에 대해서 직접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대표들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질문을 던지는 면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가진 어떤 업의 철학, 저도 이제 기획자나 그 마케터로서 떻게 일을 해왔고 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쪽도 이제 본인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명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행사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제가 써왔었던 전략 제안서와 그 회사에서 썼던 제안서를 서로 까가지고 왜 이렇게 썼다라고 서로 이제 이런 방향성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언제 지금과 같은 시기가 아니면 또 이 업계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이 나를 만나주고 내가 만나달라고 해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날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나서 조금 많이 면접 트라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12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직 제안을 받았던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 결정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12월부터 해서 이제 올해 10년 차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곳은 이제 팀원 자체가 예전에 이제 6명 규모 팀이었다면 지금 14명, 저까지 15명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인력 관리 요소라든지 업무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좀 힘들어요. 항상 이제 저는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한계, 이런 거에 계속 부딪히고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커리어를 키워왔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이제 거의 새로운 도전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그동안에서도 돌아보면 항상 힘들었거든요. 모든 직장에서 사실 안 힘든 곳이 없었어요. 이유는 좀 다른데 뭐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뭐 일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뭐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난이도가 너무 높다든지 굉장히 여러 일이 있었는데 일이 안 힘들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버전에서도 뭔가 새로운 이유로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한계라는 건 좀 확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폭이 넓어지는 상황인 거. 지금은 좀 이제 그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제 개인 마케터로서 좀 이름을 떨치고 정말 최고의 역량을 가지는 게 어떤 목표였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뭐 객관적으로 뭐 대한민국에서 마케팅을 뭐 얼마나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업종에 어떤 브랜드를 갖다 놔도 이 브랜드 마케팅은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진단부터 실행까지 이제 가능한 영역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팀원들의 역량을 조금 더 높여주고 그들이 스스로 제 역량만큼 혹은 저 이상으로 정말 청출어람이 되게끔 도와주는 게 저의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인력 관리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차를 넘어서 이제 15년 차까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어, 이때 좀 이제 그 변화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지난해부터 마케팅, 광고 트렌드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이제 2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7월에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1년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마케터라는 직업은 사실 마케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개발자라든지 이런 직업은 자신의 어떤 그런 감과 센스 그리고 경험이 버무려져서 어떻게 보면 역량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마케터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무형의 일을 하는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마케터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돋보이는 방법에 있어서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처럼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뒤에서 톱니바퀴처럼 이제 잘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어떤 캠페인이 빵 뜨지 않으면은 정말 이 사람 유명한 마케터다라고 인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마케터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선을 그어서 좀 식별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자 목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도 고민을 좀 했었던 게 광고나 마케팅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20대 초반, 중반 이런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냐 사실은 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 청년들의 진로 설정이라든지 직업을 찾는 거에 내가 좀 더 도움을 주자라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지금 뭐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마케팅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로 뭔가 수익을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도 많이 힘들었었던 뭐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요런 방황하는 친구들을 좀 잘 이제 아울러 가지고 각자 이제 똑바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직장도 다니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의 어떤 뭐라고 하냐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함께 따라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뭐 채널 운영하고 또 제가 퍼스널 브랜딩 하는 궁극적인 큰 목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10년 동안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마케터이자 기획자로서 일하면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이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그 매 지점마다 이제 안 가본 곳에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디딘다는 게 항상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